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친정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집으로 시집 보내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였죠. 전 비교적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갖고 있었고 외모도 괜찮아서 여기저기서 중매로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변호사라는 직업도 좋았고 집안도 괜찮은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수줍어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정에도 인사를 하러 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라면서 언제든 돕겠다고 하는데 정말 든든해 보이고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저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뵙는 거라서 저는 한껏 단장을 하고 예비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보니 5살짜리 남자아이가 꾸벅 제게 절을 하더라고요. 웬 아이인가 했는데 예비 신랑 말로는 이혼한 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이혼을 해서 본가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요. 저는 짠한 마음에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나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은 저를 예뻐해 주셨고 서둘러 나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얼른 가족으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딱히 잘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환영하시는 시부모님들을 보니 전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반기는 집과 결혼을 하는 거라 저 역시 많이 기뻤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살림은 1년간 시댁에 머무르며 지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걱정이 컸습니다만 이런 제 마음을 잡으시려고 했던 건지 다른 조건을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간 시댁에서 사는 대신 허름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친정집을 최고급 아파트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비신랑은 친정 부모님과 집을 보러 다녔고 시댁과 멀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 55평을 계약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눈물까지 흘리셨고 저도 고마운 마음에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친정까지 챙겨주는 시댁을 만난 게 정말 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저희는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고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신부였어요. 결혼식을 치른 후 시댁 살림은 시댁 2층에 마련되었고 고급 저택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는 저에게 잠깐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게 5살 된 조카를 잘 살펴주고 아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살기로 정해진 순간부터 저 역시 이 부분에서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다짐했던 터라 잘 알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설마 했고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남편과 하루하루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잠깐 야외로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당부도 있고 해서 전 셋이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조카는 어리지만 영악했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 다 아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른 머리 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그날도 제 남편의 무릎에 앉아 계속 있었고 전 남편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마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는 게 힘든 일이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요. 식사 시간이 되자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도 먹여달라고 하면서 입을 아 하고 벌리면 저와 남편이 돌아가면서 먹여주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는 잠들었고 남편이 안고 있던 터라 조카를 데리고 뒷좌석에 앉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황당했지만 이내 참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자지간처럼 그렇게 서로 껴안고 잠이 들어 있더군요. 전 이런 여행이 계속될 거라 생각하니 화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제게 너무 넘치는 상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다음날 남편에게 조카에 대한 애정이 지나친 거 아니냐, 둘만의 여행이나 외출을 하고 싶다며 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굳어지며 그런 것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 그럴 거면 앞으로 저와 외출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펑펑 울었습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고 어쨌거나 부부 사이에 누군가 끼어드는 게 싫어서 말을 한 건데 그 앞에서는 속 좁은 아내로밖에 안 보인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식도 아닌데 왜 형님네 자식까지 이렇게 맡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힘들었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신혼이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게 좀 억울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슬퍼지고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오랜 시간 슬퍼하자 그제서야 제가 안쓰러웠는지 앞으로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전 이번 일은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그러며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전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른들은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몸 조심하라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사주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의외였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말로는 좋아하는 것 같았어도 표정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섭섭해서 남편과 일주일이 넘게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도 제가 토라진 게 미안했는지 아기용품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리액션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마음 풀라고 자신도 우리 아기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빈 방에 아기방을 이제부터 꾸미자고 해서 전 화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데 담벼락 옆에 어떤 초라한 여자가 서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도망을 치더군요. 저 뭔가 수상함을 느꼈지만 워낙 입도 또 심했고 제 몸이 힘들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는데 유독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악몽을 꾸게 됐어요. 그 여자와 남편이 사귀면서 관계를 맺는 꿈을요. 전 아무리 꿈이지만 경악했고 자다가 일어나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 들어올 때 근처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제 몸이 무거워지고 하니 조카하고 놀아주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조카가 총싸움을 하자고 덤비다가 제 배를 치는 바람에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고 아이를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아무리 천지분간을 못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조카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울면서 제가 자기를 밀쳤다고 하더군요. 이 영악한 꼬맹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저게 악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임신하고 예민한 것은 알겠는데 감히 장손에게 손을 대냐며 제가 눈물을 펑펑 쏟도록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기보다도 그 아이가 이 집안 사람들에겐 전부인 것 같아 정말 화도 났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저와 제 아기 편을 들어주리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웬걸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임신한 게 유세냐며 적당히 하라며 퍼부었습니다. 그게 너무 충격이었을까요? 잠을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게 왔고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한 출혈이라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뱃속의 아이는 제 곁에 잘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시 시댁으로 갔다가는 스트레스에 아이를 잃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원하자마자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요양을 하면서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속상해 하시면서도 다시 집에 가야 하지 않냐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전 너무 가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좀 더 있어 보려고 친정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일어나시더니 집에 제 앞으로 온 편지가 한 통 있다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한 달 전쯤 왔는데 깜빡 잊고 전해주지 못했다면서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는 이상한 편지였는데 궁금해서 뜯어본 순간 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용은 제 조카의 생모라는 여자가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제 조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이었죠. 자신은 남편과 동거를 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의 저희 시댁이 자기를 쫓아내고 아이도 뺏어갔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순간 담벼락 근처에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를 유심히 쳐다봤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일단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했고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동안에 같은 대학을 다녔고 둘이 사귀면서 자연스레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지으라는 시어른들의 성화에 학교도 자퇴하고 멀리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행색이 추라했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탓에 뭔가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를 털고 나왔습니다. 긴가민가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느니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조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난 침대에서 머리카락을 주워서 남편의 칫솔에 동봉하여 유전자 감식센터에 보냈습니다. 제 스스로 확인을 하고 싶더군요. 그 진실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은 지난번의 일로 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자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진심을 다해 잘해주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많이 갈등했고 다 덮고 모른 척 살아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올라오는 화를 참기가 어려웠었죠. 그렇게 2주일이 지나고 결과지가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전 그 결과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조카와 남편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결과지였으니까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자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바로 티를 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는 정말이지 남편의 얼굴조차도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들었습니다만 남편은 아이를 잃을 뻔했던 지난 일과 임신 탓으로 예민해져서 그러겠거니 하고 말더군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기만한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섰고 그동안 보여준 의심스러운 행동과 시부모가 조카를 제가 예뻐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적극 찬성했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되더군요. 그 모든 사실을 덮어두고 절 이렇게 만든 그들이 정말 소름 끼치고 역겨웠습니다. 이제 절 바라보던 그 여자가 생모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경우 더 큰 불행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변호사인 남편에게 저는 이혼을 요구했으며 제 아이는 제가 키우는 것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함께 내밀었고요. 그걸 본 남편은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절 말리더군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그 사람을 두고 시댁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주무시러 들어가신 시부모님들도 모두 깨웠죠. 미쳤냐며 말리는 남편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쳤으니까요.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저는 우선 제 분풀이는 해야 했기에 시댁에 있는 고가의 물건들을 깨부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모조리 깨부쉈는데 시부모님이 쟤 왜 저러니? 미쳤니? 하는데 남편이 알아서 말리더군요. 난리가 나자 그 조카라는 아이도 방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먼저 시부모님께 그 아이의 생모 편지와 친자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확인하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아니 그럼
너같이 처지는 계집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거 하나 없을 줄 알고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왔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미 이렇게 알아버린 거 네 자식이랑 조카라고 알고 있는 네 남편 자식이랑 같이 잘 키우면 되지 않겠니? 그럼 니네 친정도 편해지고 앞으로 너도 편하게 사는 거야. 라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냥 뭐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감싸고 돌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너 이제까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지? 바로 그 사람이 네 아빠란다. 너에게 아빠인 것마저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이 바로 네 아빠야.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쳐서는 저에게 덤비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뭐 맞으면 더 좋지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이혼하는 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한 대 맞으면 더 쉽게 가지 않겠나 해서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인간도 그걸 알아서인지 절 때리진 않더군요. 저는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나 잘나신 분들이니까 잃을 것도 많으시겠죠? 사실 전 잃을 것도 별로 없어서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한다. 두 번째, 온 동네가 시끄럽게 소송으로 간다. 그렇게도 남의 이목 중요시하는 분들이니 조카라고 속여온 저 아이가 알고 보니 지 아들 자식이었고 그걸 속이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는 걸 다 알려보려고요. 그리고 당신 직업 자체가 이런 뒤가 구린 짓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뒤가 구린 놈이 누굴 변호를 해. 이 바닥도 좁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변호사 짓도 못 해먹게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결정하시죠. 그렇게 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로 시댁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건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안에는 조카인 손주 1명, 이제는 영영 볼 수 없을 손주 1명이 추가되었네요. 들려오는 소식에 그 아이는 그 일이 있은 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뭐 어쩌겠어요. 돈 있는 집에서 뭐라도 해서 잘 키우겠죠 뭐.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건 이 인간들도 제가 끝까지 모를 것이란 생각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마도 어느 시기가 되면 제가 키우길 바라며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자신들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면 제가 받아주겠거니 했겠죠. 뭐 이젠 이런 더러운 인간들은 있고 제 아이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